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입시센터 정원입니다. 대입 성공을 위한 비법서 2023 대입 정시 전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플러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능 반영 방법, 그리고 탐구 과목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의 중요성,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의 의미. 이제 EBS 연계가 5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영어가 조금은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절대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통을 선택해도 정시 진학 가능한 자연계열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참고는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 혹은 중위권 학생들,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능 반영 방법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수능 반영 방법은 대부분의 서울 주요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탐구가 과목마다 이제 만점의 표준 점수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표준 점수로 그냥 반영하게 하는 학교들보다는 이 100분위를 가지고 표준 점수로 바꿔서, 왜냐하면 표준 점수랑 그냥 100분위는 더할 수가 없는 수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랑 몸무게를 더하는 그런 건데 단위가 다르니까 점수는 점이고 100분위는 %니까요. 그래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그러니까 100분위를 가지고 학교마다 변환해서 표준 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을 보고 나면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으로 보통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전체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좀 독특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요 대학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이 이렇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반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는 의치 한수 약에 대해서도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국 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좀 독특한 학교가 마찬가지로 이제 단국대인데요. 단국대 의대는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탐구에 보면 표준 점수 100분위가 아니라 그냥 표준 점수하고 만점 대비 100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 단국대는 수능 반영을 100분위로 합니다. 자, 그런데 단국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만 100분위로 하고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쓰는데 이 표준 점수를 100분위랑 그냥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만점이 140점인 시험에서 내가 137점을 맞았다 하면 이 숫자, 이걸 가지고 여기 이 숫자를 가지고 100분율을 만들어서 100분위와 더해서 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치 한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서울 주요 대학에 비해서 지방의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 서울 상위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표준 점수랑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의치 한수약을 가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점수가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갖고 계시다가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데 100분위로 했더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대부터 해서 한수 약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다운받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대 대학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탐구는 9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이 있죠. 과학탐구는 사실은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4과목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사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이렇게 만점의 표준 점수가 매해 다릅니다. 매해. 그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점수들은 그 해에 가장 높거나 낮은 만점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5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인데요. 자, 그래서 20년도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 보면 윤리와 사상을 만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62점이었는데 경제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72점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음영이 칠해져 있는 이 점수가 낮은 점수입니다. 음영이 없는 동그라미만 있는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음영까지 있는 이 점수들 보시면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2회나 이렇게 꼴찌를 했죠, 점수가. 그리고 한국지리, 지리 비슷하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 가끔 있어요. 근데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점수가 전혀 높은 편이 아니죠. 만점의 표준 점수가. 그래서 최상위권이라면, 상위권이라면 지리 하니까 한지랑 세지 할 거예요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상위권은 명심하셔야 돼요. 과목 고르실 때. 그럼 이제 반대로 만점이랑 관련이 별로 없는 성적의 학생들은 그쵸? 공부하기 편하게 이거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만점의 표준 점수잖아요. 이게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만 내려가도 이 점수 차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비슷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만점과 1등급을 꼭 받아야만 하는 최상위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서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는 사회문화가 1등이었으니까 그럼 무조건 사문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좀 선택해 놔야죠. 이때는 이제 처음에 싫은 과목 버리고 괜찮은 과목들만 이렇게 딱 2개만 하시면 안 되고 한 서너 개 정도 내가 배워봤는데 이거 공부할 만하다 하는 거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여기 이제 3개 해가 나와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더 많은 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깁생TV에 있는 선택 과목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작년에 찍은 영상인데 댓글을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게 이거 중에 뭐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하기 편하다고 생윤, 윤사, 한지, 세지 고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묶어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최상위권이 안 되면 그렇죠.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전공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겠지만 수능에서는 경제나 사회문화, 정치와 법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보통 경제 많이 하죠. 경제 사문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을 하나 정도 이제 섞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 해의 이 점수를 좀 참고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과목이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이라면 점수가 극도로 낮은 적이 있었던 과목은 좀 피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탐구 한번 볼게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학탐구 작년에 21학년도에 대학을 간 학생들이 정말 뭐 속된 말로 피봤다라고 하는 과목이 물리인데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64점과 62점이라니요. 내가 뭐 서울대를 염두에 두고 물리 2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진짜 다행히도 작년까지 이제 서울대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다른 과목들 화투, 생투, 지투를 한 학생들에 비해서 물투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짜 너무 점수가 낮았고요. 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물리 점수 지금 몇 년째 자꾸 이렇게 되면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원래도 적은데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추제를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의아한 건 이제 교과서가
바뀐 시점이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를 어떻게 출제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리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 지학 이렇게 점수들 보시면 높았던 것들을 이제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 20학년도까지는 지구과학이 몇 년 이제 또 많다가 21학년도부터는 또 생명과학이 좀 더 많고 생지의 인원수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점수를 좀 보시고 물리원 선택은 최상위 학생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물리원이 또 교과서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제 선택을 수능 과목을 선택하셔라 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문계열, 사회탐구에 비해서 과학탐구의 이 백분위에 따른 점수 차이가 좀 큽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에 반영을 했었네요. 그래서 해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좀 점수 차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점수를 좀 확인해 보고 내가 더 유리한 학교를 골라서 해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과탐 백분위가 뭐 95, 96인 네. 성대랑 한대 중에 어디를 지원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한양대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뭐 이럴 때 이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수능을 보고 나면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자 수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라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선택자 수만 가지고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나는 호불호도 비슷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많은 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덜 불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선택하시고 최상위권이다 하면 앞에서 봤던 이 표준 점수나 백분위, 특히 내가 뭐 사탐은 아니지만 자연 계열인데 의학 계열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목표인지 보시고 몇 개년의 점수를 보셔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탐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선택자 수, 뭐 과목, 만점의 표준 점수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앞으로 1년을 쭉 공부해도 질리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결정하는 게 이제 1번 조건이고 그 다음 최상위권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특히 올해 대학을 간 한 학년 선배들부터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모든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내가 다 맞을 수 있는, 내가 최대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 영역의 중요성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 반영 비율의 중요성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정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목별로, 과별로, 대학별로 이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뭐 전체를 그냥 이 반영 비율로 할게요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과마다 다르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학을 이제 어떤 대학을 넣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이 자료의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국어 비율이 1일 때 다른 과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고요. 그 다음 한 과목이라도 안 들어가는 학과는 제외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체능 학과들이 많은데요. 예체능 학과들 중에서 수학이랑 탐구를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은 그냥 제외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대학에 탐구 2과목이 반영된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직업탐구 이제 제외한 요런 학교들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기 전형은 없고요. 자, 그래서 대학별로 한번 보시면 인문계열부터 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탐구의 비율이 1대 1.2대 0.8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로 국어가 100점, 계산하기 쉽게 수학이 100점, 탐구가 2개 합쳐서 100점. 이건 50 더하기 50이죠. 이렇게 맞았을 때 서울대는 국어는 똑같이 100, 수학은 그렇죠 120, 탐구는 80점으로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떤 학교들이 뭐 많이 반영하는지, 지금 여기 눈에 띄는 숫자가 1.18, 1.33 수학에서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 서강대는 수학을 좀 더 많이 보는구나.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서 수학을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열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경계열을 지망하는 최상위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이거 쭉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최상위 학생들이니까 뭐 서울대 한 장 쓰고 연고대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장 쓸 거잖아요. 그러면 아 보니까 당연히 국어 탐구보다는 수학에 좀 비중을 줘야겠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요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사실은 수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예전에도 수학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목표가 경희대고 경희대 인문이고 그 중에 이제 학과는 이런 과들이에요. 뭐 사진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학 조금 덜 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시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료 참고하시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반영 비율이 확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확 높아진다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자연계열은 인문계열보다 또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탐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탐구를 그냥 0.8로 반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작년부터 서울대가 표준점수로 반영을 하는데 탐구 반영 비율이 1이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은 이 만점 표준점수 차이를 조금은 이제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정말 다행이에요. 서울대 탐구 0.8이라. 다른 학교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1.5 수학이랑 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서울대랑 서강대가 계속 비슷한데요. 서울대랑 서강대는 탐구를 조금 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다른 데들은 보면 탐구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도 아까 인문 상경계열 수학 높았죠. 좀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런 이 자연계열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가중치를 많이 두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이 탐구에 국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국어는 한 과목이고 탐구는 두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탐구가 훨씬 더 중요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학과들 자연계열 1, 2, 3 이런 학과들은 맨 밑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이제 갈 거고 이 정도 대학일 때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학생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 전형에 올인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아,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할 것이 목표니까 탐구보다는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금 국어보다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명여대죠. 숙명여대 보시면 수학과 통계학과 이 숙명여대 정도를 진학한 학생인데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넣으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냥 나오는 점수 그대로 더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어가 절대평가로 된 지는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과목이 됐을 건데요. 영어는 일단 상위권이라면 무조건 1등급을 맞고 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정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시랑 같이 정시를 가져가는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1등급을 맞아놔야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다들 아시죠? 90점까지 1등급이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표는 이제 주요 대학들별로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감점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이제 점수를 해서 비율로 해서 다 더해서 총점을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게 방식이 조금 다를 뿐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1등급부터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보실 건데요. 지금 이 표는 뒤에도 이제 몇 장이 더 나오는데 제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좀 큰 순서로 그냥 쭉 배열을 했습니다. 단순 숫자가 큰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단국대 천안의학학 캠퍼스 의학학과.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올라왔거든요. 단국대가 올해 이런 변화를 줬습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단대에 의학학 계열로 진학할 거면 영어 2등급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치한약수, 의치한수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든 대학이 이렇지는 않지만 단대를 가게 될 때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들 쭉 보시면 이렇게 1등급과 2등급 차이, 2등급과 3등급 차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런 것들을 또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95점이지만 연세대랑 홍익대 이제 같은 95점이지만 2등급과 3등급 차이가 조금 더 나죠. 그래서 이런 점수들 보시면서 이 등급까지는 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한양대, 음대가 이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런 학과들이 학과별로 이렇게 반영 비율도 다르고 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으로 이렇게 1등급과 2등급은 3점. 다 3점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점수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지금 성대 보시면 여긴 3점인데 여기는 5점이죠. 여기는 6점이죠. 이렇게 점수가 좀 차이 나는 학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영어를 1등급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2등급까지 좀 뒤로 갈수록 점수 차가 좀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점수 차가 줄어드는 학과들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영어를 못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나는 데를 지원을 해야겠죠. 두 학교 중에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고를 때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랑 아주대 의학과의 이제 점수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어, 수학, 1대 1.2대 0.8 이렇게 탐구까지 나와 있죠. 서울대를 이제 지원하는 어떤 학생이 이 점수에서, 수능 점수에서 10점이 이렇게 10점씩 다 감점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10점씩 감점이 되고 국수 탐에서 영어에서 이제 2등급을 맞은 경우를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는 영어가 조금은 이제 덜 부담스럽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0.5점 감점이 돼서 이 감점의 효과가 수학이랑 탐구 반영 비율 계산해도 이제 뭐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주대 의학과 한번 볼게요. 아주대 의학과는 사실은 영어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일단 서울대보다 영어 감점이 굉장히 큰 점수네요. 이렇게 점수가 큽니다. 근데 이제 뭐 비중으로 따져보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커요. 똑같이 국어에서도 10점, 수학에서도 10점, 탐구에서도 10점 감점이 됐을 때 효과가 아주대 의학과는 국어, 수학, 탐구 이제 비중이 2대 4대 3인 거죠.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34점을 깎였지만
반영은 마이너스 49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인문 계열을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예요. 조건은 똑같이 국수탐에서 마이너스 30점이 되고 영어를 2등급을 맞았을 때. 서울대는 이제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2등급을 맞으면 영어에서 이제 마이너스 8점을 깎이고 그 다음에 이 점수 배열로 봤을 때 영어가 마이너스 8점이 깎여서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되죠. 수학이나 국어, 탐구에 비해서 영어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38점이 깎였지만 36.8점의 감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기도 하고 점수가 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부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통을 선택해도 정시 진학이 가능한 이런 자연계열 학과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해도 이 학과들에는 진학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표시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학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탐구는 꼭 과탐을 해라 라는 학교는 이렇게 제가 두꺼운 글씨체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응용통계학과가 상경계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려대도 통계학과가 인문계열에 들어가 있고 성대도 인문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자연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인문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수학을 잘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통계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공부해보고 싶다 혹은 전공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도 이런 학과들에 좀 진학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새 세상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입시에서만 수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현대 사회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기초가 다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에 좀 진학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리선발이라고 되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한 애들만 여기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에서 이런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 한의학과도 경희대 있죠. 최상위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학과들 이렇게 분리선발이라고 되어 있는 학과들은 그렇죠. 자연계열 학생들도 뽑는 겁니다. 즉 미적 기하 선택자와 확통 선택자를 분리해서 선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도 대학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학들도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인문계열 학생을 자연계열 학과로 선발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 이 자연계열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뭐 수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인문학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과학을 좋아하는데 수학은 잘 못하겠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확률과 통계, 과학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진학할 만한 그런 학교가 바로 이 동국대 이 학과들과 시립대 이런 학과들에서는 그런 학생들 과탐과 확률과 통계 조합을 허용하는 이런 학과들이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거 뽑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학과들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용기 있게 이런 학과들 인문계 학생들이 좀 도전해서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라든지 영어 절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료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수시 핵심 체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